자,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주식뉴스공장 2월 9일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상당히 좀 터프합니다. 껄끌껄끌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제 마감 브리핑하고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명확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의 어떤 액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작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액션 부분들이 나올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 부분들이 조금씩 더 그려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2월달 매매 전략 부분에서 그림 자체가 하나하나씩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조금씩 시간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변동성 부분들이 더 여지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급락이 나온 만큼, 골이 깊었던 만큼 거기에 반응하는 저가 매수 부분하고 좀 더 공격적인 매매 포인트 부분들의 변곡점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 나올까, 이게 좀 더 기다려지는 하나의 한 주의 움직임 부분들이 아니었나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용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연준의장, 그 연준의장의 연설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업의 등락 부분이 나왔고, 두 번째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면 예산안 관련된 부분이죠. 2년 예산안 합의 오케이. 오늘 근데 장중에 보시면 2018년도 두 번째 셧다운 부분들이 좀 됐어요. 한 분이 그 공화당 쪽 의원인데 예산안 자체가 3천억 달러, 2년 동안 3천억 달러가 증가되는 이 부분에 반대를 하면서 예전에 필리버스터인가요? 그것처럼 9시간 넘게 반대 연설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표결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정 직후까지 휴회를 하면서 두 번째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5시 정도입니다. 오후 5시 정도인데 상원은 일단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상하이 증시는 최근에 부동산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산안 관련된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 전달이 좀 되면서 장중에 6% 정도 급락 부분들이 나왔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이런 표현이 좀 안 맞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이 증시가 6%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마이너스 1.8%, 어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4% 정도 급락이 됐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4%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MSCI 코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MSCI 신흥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정도 급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8% 정도의 하락 부분들은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대 비교 부분 했을 때 상당히 좀 선방을 좀 했구나 라는 코멘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물론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어느 쪽에서 창구에서 매매 부분들이 들어올 것인가, 외국인들이 오늘 3천억 정도, 코스닥 쪽에 2천억 정도 매도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약간의 빨간불 부분들이 살짝 들어온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와 반해서 기관 쪽, 투신권에서는 1천억 정도, 특히 연기금 쪽에서 700억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화학이라든지 화학 섹터라든지 운송지수라든지 이쪽 경기 민감 섹터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살짝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물론 지금 시점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2017년도는 패시브 전략 부분들이 가장 중심축 역할 부분들 했다면 2018년도가 진행이 되면서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전략이 들어올 수 있다, 시작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리고 일본의 연기금이라든지 그 거대 자금 쪽에서도 패시브 쪽에서 액티브 쪽으로 전략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이런 변화에 동참 부분들을 좀 진행합니다.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2018년도 그 위탁 운영 부분들을 맡기죠. 위탁 운영 부분을 맡기는데
2016년부터 17년까지 뭐 국민연금 포함 연기금의 대부분의 벤치마크 기준하고 위탁 운영사 평가 방법 자체가 패시브 쪽으로 바뀌면서 그 패시브 투자 쪽에만 집중을 좀 했어요. 근데 2018년도 매매 그 전략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 달 제안서를 받고 다음 주 추석 이후까지 한 2주 정도까지 6월 19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에 최종 결정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국내 주식 위탁 운영 스타일을 액티브하고 액티브 플러스 그 다음에 중소형 그리고 마지막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부분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자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그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2.8% 정도에서 신고가 돌파 파동 부분들이 나오면서 작년 하반기에 그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안 됐다는 우리가 그런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여파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죠. 그 시점이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출렁거림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출렁거림 부분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기금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들은 뭐 오늘 3천억 전 매도 부분들은 예전까지 전체 주식수의 35% 정도의 비중을 이미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비중의 매도 부분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전략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에서 패시브 쪽, 그 다음에 액티브 쪽, 그리고 중소형주 코스닥 쪽의 투자 비중 확대 부분들을 실시를 하면 이 자금 자체는 100조 원 이상의 자금 부분들을 운영하는 게 우정사업본부죠. 110조 정도 운영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의 중장기 그 큰 자금의 큰 기금에서 이 스타일 부분들이 변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추종 전략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자금 운용부장도 이제까지 선임이 계속 딜레이 됐던 게 선임이 좀 됐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가 이런 투자 전략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금 쪽이라든지 공단 쪽에서 하나의 전략 부분들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 자체가 상당히 좀 큽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리면 오늘 장중에 화학업계가 최대 실적 릴레이 부분들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화학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어요. 실적이 되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죠.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대 11조 4천억까지 우리가 신용융자 금액 자체가 커져 있었죠. 제가 원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9조 원대 초반 아니면 8조 원대 후반 정도까지 물량이 조금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변동성처럼 이번 주 내내 나왔고 다음 주에 짧지만 목, 금, 토, 일 연휴가 시작이 좀 되죠. 그러면 이 자금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합니다. 항상 보면 그 과거에 이런 긴 연휴, 명절이라든지 이런 전에 보면 주가 부분이 일부러 좀 출렁거리고 그게 만드는 현상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시점 자체가 교묘하게 좀 맞았죠. 맞았는데 자금 수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1주, 2주 동안 그 위아래 그 등락폭 자체가 크게 나왔던 흐름 부분에 약간 회피 전략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신용융자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그리고 투자 비중 자체를 줄이는 전략적으로 전술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이에 반해서 연기금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쪽 대형 자금 자체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리고 아침 브리핑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 부분들이 나왔죠. 시장 자체에서 원하는 것은 시장 길들이기냐, 파월 길들이기냐, 버네키 푸시냐, 콜이냐, 그 다음에 그린스펀 풋처럼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연준의 모습. 결론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망하겠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예산안 합의 부분들이 이틀 전에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좀 진행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하원의 투표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좀 안 된 것처럼 모든 게 그 전에는 불확실성 자체가 커지는 움직이고 투자자들도 A 케이스인지 B 케이스인지 계속 그걸 고민 부분들을 좀 하게 되죠. 시장 투자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 총재들이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 향후의 전략 부분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포커스 부분들을 좀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시장감 부분과 이 변동성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방송 녹음 전에 기사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뭐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상해진 종합지수가 오늘 6% 장중에 급락 부분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미국은 4%, 그 다음에 신흥지수라든지 우리나라 지수는 3%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8%로 선방 부분들 좀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 지난달에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 보호무역, 그 다음에 달러 약세,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의 힘겨루기 부분들이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걸 상당히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한중 FTA하고 그 다음 한미 FTA 재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이것과도 계속 연관관계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뭐 화학업체가 최대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신고가, 코스닥도 신고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조정파동의 속도 자체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망각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는 흐름이 전체 시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투자 심리분이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부분은 전혀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이런 소음 자체가 지나가야지만, 그리고 통과해야지만, 겪어야지만 다음에 그 더 큰 파동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7월 달에도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때 상승보다 하락할 때는 급격하게 진행되죠. 상승할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하락할 때는 급격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올 때 박스권 하단에서는 물량 부분들을 늘려야 되죠. 지금 박스권 하단에 1차 포인트 부분들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 부분들이 서서히 작동 부분이 되는데 투자 심리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가속도가 좀 올라가고 있죠. 마이너스권으로 투자 심리 부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기본 전략 부분은 똑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본격적인 매수 부분들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출렁거리는데 그 강도 자체에서는 투자 심리 부분에서는 점점 더 매수 강도는 커지고 있고 매도보다는 매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더 저가 매수 부분들의 공격적인 포인트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또 고민하실 위치다 라는 얘기 부분하고, 지금 2월 28일 정도 어떻게 보면 그 가이드라인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말 정리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추가 업데이트 부분들을 진행하고 다음 주 주간 전략이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 모닝 브리핑에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4%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대 후반에 급등락 폭봉을 만들었던 한국 지수는 선방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더불어서 화학업종이 최대 실적 릴레이 부분들을 벌리면서 한국 주식은 지속적인 박앤셀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박스권 하단 부분들의 포인트가 가까워져 가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에서 공격적인 매매 타이밍 부분들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장보고라는 상품 부분들의 출분 부분들이 진행될 때 많은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월 9일 이슈미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